엄청 반대를 했었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농사라는 게 힘은 들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장은 되니까. 이게 임대차 사업으로 받은 땅이며 이제 2030 세대한테 우선권이 있었거든요. 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해결책의 하나로 귀농귀촌이 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냥 쉽게 또 정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 보셨다시피 농지 마련 또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또 하나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사업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송민서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요. 영농을 막 시작한 젊은이들에게 토지를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인 것입니다. 네, 영농 은퇴자의 토지를 귀농인에게 빌려주거나 등등의 방법들인데 계속해서 뭐 젊은이들, 젊은 층, 청년층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그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임대자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년 이내에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만 55세 이하의 귀농인부터 만 64세 이하의 일반 농업인에게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지난 2016년부터는 영농 기반이 취약한 젊은 농업인, 그러니까 2030 세대를 비롯해서 후계 농업 경영인,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인 선정자에게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만 64세 이하의 일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2030 젊은 층을 좀 더 우선적으로 그렇죠, 지원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임대받는 30대 청년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고령의 한 농가. 이곳엔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최철수 씨. 그는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이 땅에서 처음 분홍의 꿈을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뭐 농사에 대한 뭐 동경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농사라는 게 힘은 들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장은 되니까 그래서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때 여느 청년들처럼 도시로 향했지만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최철수 씨.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농사를 지을 토지였는데요. 그런 그의 고민을 덜어준 것이 바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입니다. 임대차 계약 맺은 곳입니다. 때마침 이당님이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아봐라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비교적 저렴한 값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도시에서 간 내려온 젊은 청년에겐 큰 도움이 됐다는데요. 이게 임대차 사업으로 받은 땅이며, 이게 이쪽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쪽이 120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수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양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면적이 확보돼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일을 하고 가능한데, 면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도 안 되고 저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한 4, 5년까지 면적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철수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덕분에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잘된 논에는 이 알맹이 수가 180개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잘된 논이고, 그리고 뭐 수박벼, 양파벼, 마늘벼, 단무지 양파 이런 식으로 이모작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공임대용 매입 비축 사업은 고령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그 농업인들의 농지를 매입해서 2030 세대 등 젊은 신규 인력을 농업 경영에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령 농업인들이 이농이나 전업을 희망할 때에 농지 매도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농어촌 공사에서 매입을 해주면서 농지 시장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고, 매입 농지는 젊은 창업농이나 2030 세대 등 후계농들 양성하는데 지원을 하면서 신규 젊은 인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바쁜 삶이지만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이 있어 매일 보람된다는 최철수 씨.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는 이곳에서 그의 희망도 함께 싹트고 있습니다. 요즘 상추가 좀 방울토마토처럼 잎이 이렇게 와서 조금 자잘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키우고 싶은데 참 일단은 아직 이 근처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좀 알아야 되겠죠. 제가 농사 그만두기 전까지 딱 100작물만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15가지, 16가지 할 것 같아요. 아직 많은 작물이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농지라는 게 앞서 그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면적이 확보돼야지 농업이라는 걸 시작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게 네. 상당한 부담으로 올 텐데, 앞서 보셨듯이 공사가 유효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임대해서 농지 시장까지 안정화시킨다.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농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농지를 매입하고 또 임대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이 부분을 좀 부담을 덜어주니까요.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임대 농지에 대한 정보를 잠깐 드리면요. 이 먼저 임대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년 단위로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농지 임대료는요. 네.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고, 예.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쌀 수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타 작물을 권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요, 80% 임대료를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할 경우에는 10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청년 농부들이 이제 농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농지 기반을 늘리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요, 이 사업을 통해서 농지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한 가족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연의 푸른빛으로 가득한 경북 김천의 한 농가. 한낮의 뜨거운 햇살도 잠시 쉬어가는 이곳에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농촌으로 온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김미애, 박정우 씨 부부는 올해로 3년차 연근을 키우는 새내기 농사꾼입니다. 기계 쪽에 일을 회사 생활 했어요. 회사 생활 하다가 그냥 문득 농사가 짓고 싶어서, 또 그리고 이제 연근이란 좀 생소한 작물 쪽에 또 매력을 느껴갖고 이제 처음에 좀 일을 좀 배우다가 김천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저는 엄청 반대를 했었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까. 쉼없이 이어지는 도시에서의 삶보다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 절실했던 부부. 그렇게 귀농을 결심한 부부는 먼저 대구 인근의 한 농장에서 연근 재배법을 배우며 귀농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개만 해도 와, 아주 컸네. 그치? 이거 2개는 예쁘다. 갓 귀농한 부부에게 무엇보다 시급했던 건 농사를 지을 토지. 부모님은 고맙게도 자신의 밭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지가 좀 강하니까는 저도 밀어주게 되더라고요. 첫 해 딱 했을 때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잘 크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땅이 좋은가 보다. 이제 연근한테 잘 맞는 땅이구나 해서 아예 가족들이 다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농촌에서의 삶은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랬잖아. 나 김치는 더 좋은데? 김천이 더 좋아? 난 대구가 좋아. 이것도
놀이터 좋아? 어른들의 세상이야 완전. 어디? 대구가? 그러니까 멀리 뛰는 거.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김미애 씨 가족. 귀농 후 이곳에서 태어난 막내 찬빈이는 부부의 텃밭만큼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4살이 됐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지금 3,000평으로 늘려져 있고 이제 올해 또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임대 1,200평을 하게 돼가지고 내년 이제 농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컸지? 엄청 많이 컸다. 풀도 엄청 많이 자라고 비 오니까. 올해 처음 농어촌 공사를 통해 1,200평의 농지를 임대받은 김미애 씨 부부. 개인 토지를 180만 원에 임대받고 있는 것에 비해 사업을 통해 임대받은 토지는 그보다 2배 저렴한 6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비용적 부담은 줄이고 작물은 넉넉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공임대를 처음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절차가 이제 2030 세대한테 우선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되면은 또 그 수확 시기에 경작 사실 확인이 된다 하면 80%까지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뭐 1년 해서 한 10만 원 내외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같이 뭐 아무 이렇게 자본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농약 농사를 고집한 덕에 비록 이파리는 볼품 없어졌지만 알맹이만큼은 잘 여물었다는 부부의 콩밭입니다. 원래 이제 나락 심은 자리잖아. 그러니까 콩이 원래는 이웃 사람들이 절대로 그 콩 안 되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째 또 연띠가 맞는가? 콩이 또 이래 습도 잘 되고 풍작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미애 씨는 이 콩밭을 복덩이라 부른답니다. 여기 저희가 농사 짓는 쪽에다가 임대를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복덩이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6월 달에는 이제 연근을 심을 수 없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콩을 심게 되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4월에 연근 밭이 이제 또 이렇게 일어나겠죠. 어느새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 미끄럼틀 없이도 아이들이 즐거운 이유는 바로 자연이 주는 여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행복만큼 커져가는 부부의 밭. 이곳엔 가족의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차 산업 가공하고 판매, 유통 과정까지 저희가 올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차츰 해 나가면은 저희도 그 선까지 또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네, 젊고도 아주 똑똑한 귀촌 부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정착하는데도 그만큼 좀 더 수월했고 그 세를 확장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함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한 이 2가지 부류에 있는 분들이 아마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청년 농부들도 농부들이지만 예. 이 은퇴를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팔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께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에 나도 그러면 귀농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농사지을 땅조차도 구하기 힘든 분들이 아마 오늘 이 시간에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에서 사공경희팀장님 이 자리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사공경일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짧게나마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드리고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농지은행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네. 농지은행은 일반 은행이 자금을 매개로 하는 데 비하여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매입하거나 빌려서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입, 농지연금, 경영이양 직불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 중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2010년 농지 매입 비축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네. 2018년부터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1,086명으로부터 436헥타의 농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네,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2030 젊은 층을 대상으로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그 젊은 층들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나요? 현재 임대 중인 2030 세대는 455명으로 전체 임대인의 36% 정도입니다. 네. 사실 방송에 앞서서 하나 더 여쭤봤던 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농지를 팔거나 임대하고자 했는데 이걸 정작 이용하시는 농업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싶었는데 한 90% 정도가 90% 정도의 임대율 기록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매입한 농지의 예. 90% 이상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토지를 이렇게 공사해서 매입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혜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나 이렇게 농지를 좀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매입 가능한 농지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네. 우선 소유자가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감정평가 금액이 제곱미터당 군 지역은 35,000원, 네. 시 지역은 5만 원 이하이고 면적이 198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가격이 낮은 우량 농지가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도시 근교에서 고소득 작물 재배를 원하거나 과수, 축산농업인에게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토지의 범주가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여기서 안 물어볼 수 없겠죠. 이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이 매입한 농지는 자금력과 영농 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농과 2030 세대 등 젊은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여 젊은 신규 인력의 영농 정착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조금은 긴장하신 탓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연중 신청받고 있으며 예.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577-777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으면 하고요. 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사공경일 팀장님이셨고요. 송민서 리포터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